사랑니가 누워서 매복되어 있는 경우 발치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난이도에 따라 틀려요. 얘가 위로 보고 있으면 좀 낫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려워. 더 밑으로 보고 있으면 얘는 어디로 나가고 싶어 하겠어요? 턱 밑에 뚫고 나오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있는데 얼마나 빼기 힘들겠어요. 그래서 뿌리만 남아도 막 긁어도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건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랑니는 1시간 반, 2시간도 걸리고요. 어떤 사랑니는 누워있지만 5분이 빼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시간 넘게 걸린다 그럼 원장님이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오래 병원 하고 계신 분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건 내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니까 나중에 끝나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니도 힘든 거는 수술이기 때문에 사랑니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10초도 안 걸리는 것도 있는데 2시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를 되게 늦게 뽑았거든요. 빼주신 분도 치과 선생님이죠. 제가 아는 분한테 뽑았는데 내가 의사니까 얼마나 앞에 이 같은 거, 뼈 같은 거 좀 아껴주려고 노력하셨겠어요. 1시간 반 넘게 걸렸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힘든 거 알아요. 막 골이 울려요. 뼈를 치면 오잉 하는 게 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막 뼈 날아가는 게 진동이 막 여기까지 오거든요. 골이 울려요. 머리 아플 정도로. 환자도 힘들지만 의사 선생님도 그만큼 힘들어요. 저 구석에 있는 거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런데 그 앞에 거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살도 안 다쳐야 되지. 앞에 치아는 다쳐가지고 빼게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수가는 엄청 낮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국 같은 데서 사랑니 빼려면 막 수술이기 때문에 막 15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기술 자체가 비싼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절대 10만 원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잘 빼주셨으면 고맙다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사랑니 4개가 네. 다 똑바로 나 있는 경우, 하루 만에 4개를 다 발치하는 경우도 있나요? 똑바로 안 나도 대학병원 가면 하루에 다 발치해요. 교수님들이 보통 그냥 전신반차하는 게 4개 다 발치하죠 하셔가지고 그냥 4개 다 발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 깬 상태거나 일반적인 발치하면 오른쪽 왼쪽 나눠서 보통 많이 하죠. 2개, 2개. 왜냐하면 이쪽 빼고 한 1, 2주 회복되는 동안 왼쪽으로 씹다가 반대편 빼고 이렇게 하면은 밥은 먹잖아요. 양쪽 다 빼면 밥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오른쪽 왼쪽으로 많이 나누고요. 환자가 싫다고 하면 안 빼는 것도 있는 거고 환자가 뽑자고 하면 하루에 다 뽑아줄 수 있는 거고. 재밌는 분들 많아요. 자기 회병대라고 영감하다고 막 와서 앉아고 마취했는데 무서워서 도망가신 분도 옛날에 있었고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한 개씩 뽑는다고 해서 위에 거 뽑을 때 10초 만에 뽑았는데 밑에 거 매복이라서 10분 넘게 뽑았다고 아프다고 난리치고 화내신 분도 있고 그래. 사랑니 발치 후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으세요. 붓기는 얼마나 가나요? 그리고 양치질은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양치질은 바로 하셔야죠. 거기 원래 양치질 안 하는 데잖아요. 그 앞에까지는 양치질 계속 하셔야죠. 한 분은 그냥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고 나을 때까지는 입이 잘 안 벌어져요.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벌릴 때까지 벌리고 양치질 못하는 부분은 가글 같은 거 가볍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붓기는 사람마다 틀려요. 냉찜질도 하시고 찜질 잘 해주시고 하면 붓기 빨리 빠지는데 어떤 분들은 또 아예 안 붓기도 하죠. 많이 부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 가니까 약 잘 드시고 찜질 잘 해주시고 하시면 1, 2주 안에 다 빠지시겠죠. 보통은 실밥법으로 2주일 정도 있다 오라고 하면 그때는 붓기는 다 빠져 계시죠. 그래서 얼굴 붓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건 없어요. 사랑니 발치하고 통증은 보통 며칠이나 지속이 될까요? 그리고 약은 얼마나 먹어야 돼요? 약은 3일에서 5일 정도 처방해 드리는데 일주일 정도면 통증은 거의 없어지는데 좀 예민하신 분들은 통증이 더 있다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군각 만든다고 구멍 만든다고 이제 뼈를 쳐내고 이렇기 때문에 부은 느낌이라든지 약간의 얼얼한 느낌이라든지 거의 2주 정도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크게 지장 없는 정도? 뭐 그 정도는 되니까 일주일만 지나도 괜찮아요. 저도 뽑아봤기 때문에 한 3, 4일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피도 계속 나는 것 같고 자고 일어나면 입안에 피 있고 막 이러니까 무서운데 별거 아니니까요. 어지러워서 내가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다 이러면 진짜 출혈이 많은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 상처 같은 데 벌어지면 조금씩 피 나오잖아. 스며 나오잖아요. 그 정도인데 이제 침이랑 섞이면 많아 보이거든요. 그 정도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 어지러워 막 이러면 또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그거는 치과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백혈병이라든지 이렇게 혈액과 관련된 질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 병원에 그거는 첫날에 바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혈병 같은 거 발견할 때 치과 치료받고 많이 발견해요. 피가 안 멈춰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진짜 지혈이 안 되는 거면 빨리 응급실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걱정되면 병원에 오시면 돼요. 병원에 오시면 지혈제라든지 지혈약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주사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좀 더 꿰매준다든지 이렇게 처치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너무 겁나실 때는 병원 오시면 되고요. 그거 아니라 정말 진짜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으면 119 불러서 빨리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혈액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니 발치 후에 잇몸에 생긴 구멍은 언제쯤 완전히 닫히나요? 저는 한 6개월 이상 신경 쓰였던 것 같은데 제가 뽑았을 때 위에는 사실 구멍이 있어도 크게 못 느끼세요. 그래서 위에를 뺐을 경우는 특이한 경우 아니고서는 사실 잘 꼬매지도 않거든요. 아래쪽은 이제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음식물 들어가고 있는데 음식물 들어가고 이래도 큰 문제 없으시니까 가글 하시고 하면 우리 몸에 세균들이 그거 다 녹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냄새 나서 그러면 병원에 손도 오시고요. 그럼 되니까 거기를 일부러 뭐 손을 낸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고요. 감염되니까 잘 있으시면 스스로 아무는데 살이 빨리 덮이시는 분도 있고 오래 걸리시는 분도 있고요. 구멍 같은 것도 완전히 막혔다는
뿌리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꽤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사람마다 틀린데. 근데 보통은 한두 달 지나면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고, 보통 한 6개월 지나면 느낄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윗부분에 있는 사랑니는 부비동과 가까워서 위험하다는 경우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5번째 어머니부터 모두가 부비동과 가까워요. 왜냐면 뿌리가 부비동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니 빼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모든 치아를 빼다가 뿌리가 부러져서 부비동 안에 상악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모를 수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알 수가 없거든요. 조그마한 부러져가지고 상악동에 가끔씩 와서 사진 찍으셨는데 상악동에 치아 뿌리 같은 거 보일 때가 있어요. 고민되죠. 저거 뺄까 말까. 왜냐면 상악동에서 그거 빼려면 구멍 내고 해야 되니까. 움직이지 돌아다니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놔두기도 하고요. 근데 사랑니도 만약에 상악동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뼈가 얇으신 분들 뿌리를 빼면은 상악동이랑 구멍이 개통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물 마시면 물이 코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리가 있으면 뼈가 여기까지 뿌리가 다 있는 사람이 있는데 상악동 쪽은 내려와서 이렇게 막처럼 뼈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빼면 뼈가 너무 얇으니까 같이 떨어져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구멍이 뻥 뚫려요. 이제 물 먹으면 코로 넘어가죠. 그런다고 큰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시간 지나면 다 막히고 뼈도 생기니까 문제가 안 돼요. 상악동이 치아 때문에 감염이 되면 요 안에 코 옆에 있는 이 공간에 콧물 차는 공간에 막 썩는 냄새가 나요. 고름이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막 그 안에 주사기 꽂아가지고 고름 다 빼내고 소독하고 어차피 치과에서는 이미 뚫을 일이 있어서 뚫었으면 치과에서도 하는데 기왕이면 안 뚫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사랑니 발치 후에 주의사항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랑니 발치는 치과에서 하는 시술 중 임플란트 같은 시술보다도 더 큰 시술일 수도 있다고. 뼈치고 하니까 구석에 있고 신경도 위험하고 생각보다는 별거 아닌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빨 때 쪽쪽 빠는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피딱지가 앉아야지 지혈이 되는데 뭔가 쪽쪽 빨고 이러면 침 뱉고 막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딱지가 안 앉아서 피가 계속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담배 좀 피지 마시고, 상처가 나 있고 뽑아서 발치화가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 담배를 이렇게 훅 빨면 나쁜 게 가서 거기 붙는데 좋겠어요? 안 좋겠죠? 발치화라는 게 치아 뺀 자리거든요. 거기 있는 그 뼈가 노출돼 있겠죠. 그쪽에 감염이 일어나면 정말 고생하세요. 감염이 일어나면 진짜 막 죽을 듯이 아파요. 우리가 드라이 소켓이라고 부르는데 그 치아가 꽂혀 있어서 이거 소켓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 여기가 드라이 소켓이라는 게 여기 노출된 이 소켓에 감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드라이 소켓 오면 진짜 고생하세요. 또 진짜 아파요. 죽을 만큼 아파요. 그러면 이제 치료법이 거기 복복복 감염된 부분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항생제도 적용하고 해서 덮어놓고 하는데 그거 진짜 고생하시니까 깨끗하게 하셔야 되니까 온찜질, 냉찜질 잘 해주시고 막 압력 주거나 이런 거 안 해주시고 몸 관리 잘해서 안 아픈 게 좋겠죠. 내 몸에 감염이 있으면 그게 하필이면 약해져 있는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균 나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감염을 더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자기 관리 잘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무리하게 뭐 운동하거나 내 몸을 피곤하게 하거나 면역력 떨어지는 행위는 좋지는 않겠죠. 그런 걸 잘 해주시고 약 잘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개 사랑니가 상악 깊숙한 곳에 있어서 아예 안 빼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대로 있거든요. 놔두면 되죠. 왜냐면 치아가 사람 개수만큼 있지 않고 많은 분들 있거든요. 눈 밑에 있기도 하고요. 요거는 제거하려다가 실명할 수도 있으니까 놔두기도 하거든요. 코 안에 이렇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별의별 때 다 있어요. 근데 뼈로 둘러싸여 있고 염증이 없는데 굳이 뺄 필요는 없겠죠. 가만히 놔두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염증이 생긴거나 감염이 있어서 거기를 긁어내야겠다 싶으면 빼야 되죠. 그런 일은 없으면 놔두는 거죠. 굳이 그것 때문에 아프게 구멍을 내서 막 파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의사 선생님 그렇게 놔둬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놔두시면 돼요. 사랑니 난이도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 경우에는 발치가 가능할까요? 그냥 웬만한 건 다 빼주고 있고요. 근데 진짜 이거는 뽑으면 신경소사 무조건 일어난다 이런 케이스면 근데 빼야 될 상황이 생겼다. 혹은 사랑니 옆에 낭종이 생겨가지고 막 이만한 낭종이 생겼다. 이런 앞에 이랑 같이 낭종이 생겨있다. 이러면은 전신마취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대학병원 보내고 있고요. 웬만하면 크게 문제 없는 건 환자 설명해서 환자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건 다 괜찮다고 하면 웬만하면 빼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사랑니 발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